어머니 한번 요양원 가시는 거 어때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혼자 사시기 너무 외로우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그 말을 듣고 배신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노후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은퇴한 그날부터 아이들이 떠난 뒤부터 아니면 혼자 밥을 차려 먹기 시작한 그날부터일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라고 말하고 싶지만 주변에서는 걱정이란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엄마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요. 아버님, 요즘은 요양원이 좋아졌어요. 그 말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벽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시당하며 사는 것 같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벽을 조용히 넘어선 한 어머니입니다. 요양원을 거절한 게 아니라 자신을 선택한 한 사람. 그녀의 하루는 소박하지만 단단했고 그녀의 선택은 혼자였지만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비용을 넘어서는 지혜와 존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용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의 기록을 따라가 봅니다. 엄마 혼자 두는 게 늘 불안했어요. 서울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회사에 다니는 딸 지영은 자주 죄책감에 시달렸다. 업무가 끝난 밤 9시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도 자꾸만 엄마 잘 계시나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가스불, 계단, 난방 혹은 외로운 모든 게 걱정이었다. 그러다 친구가 말했다. 요즘은 요양원도 괜찮아. 엄마도 편하실 거야. 지영은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고 근처 요양시설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엄마는 단 한 번도 그곳에 가고 싶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게 더 뼈 아팠다. 그 사람은 늘 말수가 적었지만 말 없이 내 옆을 채워주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은숙 씨는 가끔 남편이 살아있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당에서 호미질을 하다가 문득 멈추고 창밖으로 바라보는 시선 속엔 오래된 기억이 스며 있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퇴근한 남편이 골목 끝에서 들어올 때마다 그는 항상 손에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고구마 2개일 때도 있었고 시장에서 산 무한 다닐 때도 있었죠. 그는 늘 말없이 부엌에 들어와 가끔 김칫국에 된장을 풀었고 고등어를 손질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4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아침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친척들도 돌아가고 딸이 서울로 올라간 그 다음날 어머니는 마당에 나가 멍하니 앉았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먹어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건 침묵만이 아닙니다. 자랐던 흔적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그 자리에 고요함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혼자 살 수 있을까? 처음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고쳐 잡은 물뿌리개 텃밭에 상추에 물을 주며 그래도 이건 내가 키우는 생명이구나. 그때 처음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은숙 씨의 하루는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숙 씨가 다시 마음을 다잡기 시작한 건 그저 어느 날의 산책 덕분이었다. 동네 작은 공원에서 내리타게 걷고 있던 중 반대편 벤치에 앉아 있던 한 노인이 먼저 말을 걸었다. 할머니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그는 82세 서울에서 혼자 이사 내려온 김석재 씨였다. 깔끔하게 정리된 백발에 검소하지만 다려진 셔츠를 입고 있었다. 저는 여기로 온 지 3년 됐어요. 원래는 딸 집에 살았는데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서 나왔죠. 은숙 씨는 놀랐다. 혼자 사는 게 두렵지
안 왔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무섭죠. 근데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혼자 밥해 먹고 혼자 청소하고 가끔 손주 영상 통화하면서 그게 나한테는 더 행복했어요. 석재 씨는 자신의 노후 생활을 작은 수첩에 정리해 놓고 있었다. 한 달 살이, 예산표, 근처 진료소, 정보 마을버스 시간표, 반찬 가게, 추천 목록 이거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릴게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 씨는 처음으로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요양원도 딸 집도 아닌 내가 내 두 발로 설 수 있는 방법. 그 실마리는 다른 누군가의 일상을 엿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은숙 씨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김석재 어르신이 보여줬던 노트를 떠올리며 수첩을 펼쳤다. 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진짜 혼자 살아보려면.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 가방에 주민등록증과 약간의 용기를 챙겨 읍내로 향했다. 처음 찾은 곳은 읍사무소였다. 생각보다 따뜻한 분위기였다. 어르신 어떤 도움 필요하세요? 제가 앞으로 혼자 지낼 생각인데요. 뭘 알아야 할지 몰라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안내 자료를 펼쳤다. 예상보다 많은 제도가 있었다. 기초연금, 도시락 배달 서비스, 임대주택 신청까지.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다. 그날 그녀는 보건소에도 들렀다. 결합 체크와 건강 상담도 받고 한 달에 한 번 간호사가 집에 방문해 줄 수 있다는 안내도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엔 종이 몇 장, 마음속엔 묘한 확신 하나가 들어 있었다. 나 할 수 있겠는데. 며칠 뒤 은숙 씨는 작은 임대주택으로 이사했다. 짐은 단출했다. 옷 몇 벌, 밥솥 하나, 가족 사진 몇 장, 손에 익은 반찬통. 제 집은 깔끔했고 벽지엔 연한 햇살이 번져 있었다.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다. 첫날 밤엔 혼자 눈침대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가 날 부르면 대답해 줄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아침은 달랐다. 창문 틈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새들이 울고 있었다. 은숙 씨는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며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그래,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네.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의 첫 하루가 어색함과 함께 또 작은 설렘과 함께 시작되었다. 은숙 씨가 이사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마당을 쓸고 있는데 옆집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여기 새로 오신 분이죠. 김정자예요. 옆집 살아요. 그녀는 시장에서 산 수수떡을 하나 건네며 웃었다. 그날 저녁 둘은 마당가에 앉아 된장국 이야기를 나눴다. 서울 분들은 설탕 넣는데 우린 된장국에 감자만 있어도 최고라니까요. 또 하루는 동네 반찬 나는 모임을 소개받았다. 수요일 오전 마을회관에서 김치 담가요. 시간 되시면 와요. 은숙 씨는 망설이다. 결국 참석했다. 고무장갑 끼고 배추를 버무리며 이웃들과 웃고 떠드는 사이 어느새 어깨에 힘이 빠졌다. 혼자 살아도 혼자 있는 건 아니구나. 텃밭에도 변화가 생겼다. 고추와 상추 외에도 이웃이 나눠준 열무 씨앗도 뿌렸다. 다 익으면 같이 나눠요. 어느 날 동네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배달을 왔다. 할머니, 도시락 왔어요. 잘 드세요. 자원봉사자의 음성은 경쾌했고 아이가 손을 흔들고 간 뒤 은숙 씨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다. 영상통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밥 잘 먹고 산다. 화면 너머 손주의 얼굴이 보였다. 할머니, 우리 그림 그렸어요. 노란색 크레파스로 그려진 집. 그리고 웃고 있는 할머니. 은숙 씨는 천천히 벽에 그림을
붙이며 말했다. 그래, 여기도 집이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찾아오고 마을에는 복사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의 쓸쓸한 기운은 어느새 옅어지고 이웃집 담장 너머로 연한 초록빛이 얼굴을 내밀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그 속에서도 따뜻했고 한참 동안 굳어 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기 시작했다. 은숙 씨는 어느 날 마당에 고구마 싹을 보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도 다시 살아나려고 하네 조용히 속삭이며 손으로 흙을 덮어 주었습니다. 작고도 따뜻한 그런 순간들이 모여 그녀의 하루가 조금씩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조금 더 따뜻해진 날 마을 이장이 은숙 씨 집을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은숙 어르신 마을에서 자서전 프로그램 시작했어요. 참여해 보시겠어요? 처음엔 손사래부터 쳤습니다. 에이, 그런 건 훌륭한. 사람들이나 쓰는 거지. 나는 별로 내세울 게 없어서. 이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르신 삶이 그대로 한 번의 책이에요. 젊은 사람들보다 어르신들의 시간이 훨씬 더 깊고 진하잖아요. 그날 밤 은숙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천장 맨 위에 넣어두었던 먼지 조금 쌓인 사진첩 손에 들고 조심스레 넘기던 그녀는 어느새 멈춰서서 한 장의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시장 골목을 걷던 흑백 사진 남편과 마주 앉아 점심을 먹던 젊은 날의 모습 자랑했고 바빴고 웃고 울던 시간들이 차례로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사진첩을 가만히 닫아 속삭였습니다. 나도 참 많은 걸 살아왔구나. 그녀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결심했습니다. 가보자. 다음날 마을회관 자그마한 강당에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도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 나누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긴장된 손 설렘과 어색함이 동시에 묻어나는 분위기에 강사는 노련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야기는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단단한 삶의 증거입니다. 누가 대신 써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이야기들, 우리가 직접 써봐요. 첫 번째 주제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은숙 씨는 수첩을 펴고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글자를 적기까지 5분이 넘게 걸렸지만 첫 줄이 써지고 여자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논밭을 오가더니 아이 손을 처음 놓아준 초등학교 입학식 텃밭 한 구석에서 늦은 오후 땀에 젖은 손등을 바라보며 느꼈던 묘한 안도, 그리고 오늘 아침 햇살을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 글을 쓰는 동안 그녀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단어가 되고 문장이 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삶의 단편들을 종이 위에 꿰어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은숙, 고운 기억에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고운 시간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은숙 씨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다음엔 어머니가 해주던 콩비지찌개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다시 이렇게 적혔습니다. 남편이 손등에 웃던 모습. 며칠 후 딸 지영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작고 정갈한 집, 햇살이 머무는 장가,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내 인생이라고 쓰인 노란 원본지 묶음. 지영은 조용히 앉아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 사이에 녹아든 엄마의 시간들, 이름 없이 흘러간 세월, 그리고 잊고 있던 엄마의 웃음.
엄마의 글 엄마가 쓴 거예요. 글에 쓰다 보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 지영은 말이 없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목에 걸렸고 엄마의 손을 붙잡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이제야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그날 밤 모녀는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고 달빛이 지붕 끝을 스치며 은은히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여기 오래 계실 거죠? 응, 여기가 내 집이니까. 그 말에 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은 서울로 돌아갔고 은숙 씨는 찻잔을 들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등 뒤로는 따뜻한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고요한 마을에 오전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남겨진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나를 다시 선택한 사람이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라왔던 시간도 살아가야 할 날들도 모두 다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매일의 식사, 매일의 산책, 매일의 따뜻한 인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다시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녀의 노후는 더 이상 저무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봄날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삶은 정답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가고 누군가는 혼자서도 견고히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이 내가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당신도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는 삶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의 걱정이 아닌 스스로 내딛는 단단한 한 걸음에서 비롯됩니다.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홀로 마주한 조용한 밤 과거를 돌아보며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당신도 스스로를 다시 안아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누군가는 늦지 않았다고, 누군가는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면 이 영상이 그 목소리가 되길 바랍니다. 삶은 흐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고 다시 성장합니다. 노후란 결국 잃어버린 내가 아닌 다시 돌아온 나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도 오늘 하루를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인생은 절대로 남의 것이 아닌 당신의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노후에 알아낸 진리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 다음 사연을 기다려주세요.